대한민국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안녕하세요. 40대 암 환자 대표 박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 배우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50대 50이라는 암 환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27세의 주인공 아담, 방송사에 근무하는 라디오 작가로 걱정이 많고 소심한 청년입니다. 술과 담배도 멀리하면서 혹시나 사고가 나서 다칠까봐 운전도 하지 않고 건강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아담이 어느 날 아침 조깅을 하던 중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생존율 50%의 희귀암인 척수암 진단을 받습니다. 아담의 고군분투 리얼 투병 이야기 50대 50 시작합니다. 오늘 영화는 암 환자에 의한 암 환자를 위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 50대 50은요. 암이라는 무거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시애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런데 이 극본을 쓴 윌 레이저라는 작가가 20대에 암에 걸렸었고 영화에서 주인공의 친구로 나오는 카일 역할을 한 세스 로건과의 이야기를 극본으로 쓴 영화입니다. 세스 로건의 제안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120페이지에 가까운 대본을 썼고요. 암 경험자이기 때문에 또 이런 코미디 영화가 암 소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암 영화는 우울해. 즐거운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짜는 거 봐? 응? 다른 거 봐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영화들이 그러잖아요. 네네. 암에 걸리면 맨날 토하고 휠체어 타고 막 하다가 결국은 죽어. 그게 그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슬픈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아예 암을 주제로 한 영화는 이건 슬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는 좀 암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데 되게 담담하게 암 환자의 시선으로 그 경험을 드러내서 뭔가 억지로 울리지 않았는데 가슴이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암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다른 영화들은 이제 뭔가 항상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암 환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표현이라던가 감정, 또 이 화면에서 나오지는 이 기법 이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암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품위 있게 다뤄줬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암 그러면 이런 거만 들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좀 그랬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100% 공감 가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배경이 아니라 시애틀을 이제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렇죠. 약간 친구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암 환자에 대한 심리 부분을 잘 다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영화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울고 싶을 때 울 곳이 마땅하게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 울자니 그건 좀 자존심이 좀 상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좀 필요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상황이 안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슬퍼서 나는 우는 거야. 예? 그래서 그냥 겸해서 우는 거지 내가 절대 슬퍼서가 아니거든. 뭐 이래서 영화를 본다던가. 근데 이제 정말 슬프다 막 대성통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이러면서 울면서 이제 영화를 핑계 삼아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암을 소재로 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장르가 코미디로 되어 있어요. 코미디 드라마. 네, 맞아요. 그래서 암인데 어떻게 코미디 드라마지? 재밌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게 됐죠, 이 영화를. 주인공 아담 역할을 조셉 고든 레빗이라는 배우가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팬들이 조토끼라고 불러요. 레빗이라고.
네, 귀엽죠. 근데 이 배우의 이제 매력이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네, 그런 배우들 중에 한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500일의 썸머,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 굵직한 영화에 출연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고백하자면 제가 이제 황 배우긴 한데 제가 외국 배우들 얼굴을 구분을 잘 못해요. 진짜 유명한 사람 아니면 다 비슷하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래가지고 조토끼 씨 유명한데 조토끼 씨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니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알았고요. 잘 몰라요 제가. 근데 박 PD님은 어떤 스타일의 남자 배우를 좋아하신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스타일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세 미만이었을 때는 10세? 10살? 예, 미만이었을 때는 그 백마탄 왕자님, 그 백설공주, 그다음에 아. 캔디에 나오는 페리우스가 좋았고 청소년기 네. 그때는 홍콩 느와르 뭐 이런 네네. 영화들이 있어서 천장지구의 유덕화. 막 그 가스통 막 메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요즘에는 이제 마동석, 마블리. 예, 하고, 마블리. 예, 외국 그 배우 중에서는 드웨인 존슨이라고, 좀 최근에 스카이 스크래퍼나 샌 안드레스 막 재난 영화에 막 네. 딸 구하고 이렇게 아. 팔뚝 굵은 이런,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남자. 아 멋있어요. 예, 이런,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약간 나쁜 남자? 아 나쁜 남자 좋아해요? 네,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 이제 스타일 좋아하죠. 황 배우님은 어떤 남자 배우,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딱 두 분의 연예인이 계세요. 제 10대 때는 우리 H.O.T의 장우혁 오빠. 그리고 20대에서 지금 30대까지는 김남길 씨, 남길님. 아,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진짜 제가 10대 때 H.O.T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팬클럽도 가입하고 방에 포스터를 사가지고 거의 도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못한 게 있었어요, 그때. H.O.T 콘서트를 티켓팅 실패해서 못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또 혈압이 잠깐 올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H.O.T 콘서트 하잖아요. 제가 그거 예매 오픈했던 날, 지금 팟캐스트 대본 작업을 하다가, 그거 박 PD님한테 이거 하세요 이러고 저는 대기를 탔어요. 티켓 예매하려고. 근데 세상에 웬걸 1초 만에 매진돼가지고 저 또 포기는 빠르거든요. 깔끔하게. 아, 내 인생에 H.O.T 콘서트는 없구나. 우혁 오빠 안녕.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안즈나 선아 김남길 제 지인들은 제가 남길님을 좋아하는 거를 거의 모두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분의 매력에 빠진 건 약 10년 전에 그 선덕여왕 비담 때부터였죠. 정말 저의 이상형, 제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남길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진짜 혹시 남길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보고 싶어요. 갑자기 팟캐스트다가 고백을 해. 유덕화 씨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덕화 오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잘못 알아들으면 이덕화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어서. 아, 그렇네. 네, 덕화 오빠. 중국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커봐. 니 하마? 그건 아니에요. 오늘 영화 50대 50에 대해서 많은 스포일러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스포일러를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영화를 보시고 나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장면이 시애틀의 아침 풍경이에요. 그 새벽 공기를 다 맡으면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교차로에서 조깅을 하다가 신호에 딱 걸려요. 네.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음악이 정지. 음. 뒤에 오는 사람은요 신호를 무시하고 윙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바뀐 뒤에야 다시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아담이 건너게 됩니다. 네. 그 첫 장면을 보고서 영화 전체의 느낌을 좀, 알겠다 싶었는데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거를 화면으로 딱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는 신호에 걸려서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데 남들은 나를 지나쳐가고 있는. 근데 이 27살의 주인공 아담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저도 첫 장면에서 이 영화는 특이하게 이 한 장면으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예, 조깅을 하다가 신호에 딱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 불빛의 손바닥 모양이에요. 정지. 그거를 본 순간 내 인생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겠다라는 네. 그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아침에 아무런 차들이 없는데 차 없으면 건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안 건너. 약간 여기서 성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 답답함? 한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예, 건널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첫 장면부터 이 사람이 암에 대한 그 암시 부분이 딱 첫 장면에부터 보여지니까 네. 이게 역시 암 환자가 써서 그렇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신호를 이제 딱 건너는데 이제 허리를 이렇게 딱 만지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이 이제 병원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병원 풍경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낯선 공간에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앞에 의사 선생님은 앉아 계시고. 근데 너무나 이게 공간이 낯서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둘러보고 위아래 이렇게 보고.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 첫 대면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익숙한 거야. 이 그쵸, 상황이. 그쵸. 응. 네. 이 사람 또 이제 암이구나. 그래서 소형 녹음기를 본이 이제 입에다 대고 환자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뭐 증상은 어떻고 이렇게 쫙쫙 얘기해요. 아담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네. 모니터에다 대고 설명을 하는데 병명이 음. 슈아노바 너브라 파이브 이러는데 나 이게 무슨 병명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네. 몇 번을 들어봤어요. 뭐라는 거지? 슈아노바 너브라 파이브 이러는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 네. 이 영어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든 암이래요. 어려운 암이래요. 여기 이제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데 네. 결론은 나 이게 모르겠어. 무슨 암인지. 네. 그래서 그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느꼈던 그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심정지 딱 오는 그 있잖아. 삐 사망하셨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담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서 이게 포커스 나간 얼굴에 뭐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장면 역시도 잘 표현했더라고요. 네, 저도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진단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정말 삐 이러면서 눈앞이 약간 흐릿해지는 것 같으면서 저는 거기다가 추가로 왜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인위적으로 눈물이 한쪽만 그래 또 한쪽만 도로로록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엉엉 우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게 어떻게 한쪽 눈에서만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삐 이게 당신 인생 사망하셨습니다. 이거로 그냥 들리더라고요. 쭉 이렇게. 그게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이렇게 곳곳에 환자로서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암에 걸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어머니 얘기인데 아담이 어머니에게 저 암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요. 그래서 아담이 따라가죠. 그랬더니 녹차를 타면서 아담한테 녹차가 암을 15% 낮춰준다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녹차를 타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담이 거기서 엄마한테 엄마 저는 벌써 암에 걸렸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죠. 맞아요. 아니 저는 아직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했으니까 평생 저는 얘기 안 할 거고 그 장면을 봤을 때 만약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우리 엄마도 아마 그러셨겠다 싶고 그러니까 뭐 감히 이제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때 너무 공감이 가서 눈물을 좀 주룩주룩 흘렸던 것 같고 가슴이 시릿했던 그 장면이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아담의 엄마가 이제 녹차를 아들한테 이렇게 주려고 했다면 우리 엄마는 그 목도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엄마가
당신이 쓰시던 목도리가 있는데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을 해가지고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도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 평소랑 다르게 그거 목도리 줄게 그거 하고 다녀. 목도리 줄게 그거 하고 다녀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죠. 그때는 내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당신이 지금 암 걸린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챙겨주고 싶은 그런 엄마의 어떤 마음. 그래서 이 아담의 녹차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때 딱 그게 떠오르면서 되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환자분들마다 부모님이 처음 들었을 때 다 다를 것 같아요. 음. 이런 그 대응, 표현 이런 것들이. 네. 이 영화에서 생존율 50% 진단을 받습니다. 전이 후의 생존율은 10%밖에 되지 않아서 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을 바로 그만두는데요. 진단 후에도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직장을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황배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것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또 울컥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 뭐 뮤지컬과 이제 입시하는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갔죠. 그래서 갑자기 마지막 수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뮤지컬과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뮤지컬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애들 이제 각자 본인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노래들이. 그거를 제가 다 동영상으로 찍어뒀어요. 마지막 수업이라서 더 이상 애들 노래하는 걸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울면서 막 울음을 참아가면서 그 와중에 또 연기를 하겠다고 울음을 참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저는 앞에서 앉아서 울고 있고 막 하루 종일 진짜 울었거든요. 근데 아까 박피디님한테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같이 또 울었잖아요. 그거 보고. 나도 울었어.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예뻐했던 애들이라서 갑자기 수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게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되게 미안했던 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선생님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큰 타격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걸 또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그게 또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또 기억에 남은 게 우리 여자애들 2명이서 나갔다가 오더니만 저한테 가죽 팔찌를 선물을 해줬는데 선생님 이거는 라틴어로 기적이 일어나기를이라는 그런 문구래하고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느껴져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거 잘 갖고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 모든 게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제자 이렇게 안고 마지막에 울고 있는 사진이 이제 찍혀가지고 나 또 눈물이 나. 아니 눈물은 전염되는 것 같아. 이게 아까 영상을 봤는데 그 막 감정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막 끝까지 막 노래하는. 어떻게 막 나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노래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 네. 지금 나 멀쩡히 잘 또- 만나요. 나 울지 또 마요. 눈물 나. 친구 집에서 친구와 함께 머리를 미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이제 혼자 씩씩하게 머리를 싹 이제 그 이발기로 미는데 이게 포스터 메인 이미지거든요. 근데 뭐 이 영화에 대한 애정 때문에 조셉 고든 레빗이 조토끼 씨가 삭발 투혼까지 하죠. 근데 딱 느낌이 우리 원빈님의 원빈의 아저씨 왜 삭발하는 거 약간 그거랑 이제 좀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원빈이 더 잘생겼어.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저는 이제 머리 빠지는 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먼저 머리를 밀었는데 이 영화 장면을 보니까 그 남자들이 머리를 밀 때는 보통 군대 갈 때. 네.
이발기로 쑥 한 줄 쭉 밀잖아요. 네. 고속도로 첫 줄 나는 것처럼. 네. 근데 이때 저도 느낌이 좀 비슷했어요. 아, 감정이 찌릿하면서 나도 저랬지? 근데 거기 딱 밀리는 순간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 노래가 네. 훈련소로 이제 나 어디로 끌려다녀야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네. 쭉 밀었는데 저는 그 머리가 잘리는 느낌이 그때 그냥 뭐 군대 갔을 때 이게 머리 밀리는 거랑 또 항암으로 어쩔 수 없이 미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뭐 남자분들이시라면 아마 그때 그 느낌이 조금 어디 끌려가야 되는 그런 느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먼저 밀었지만 안 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항암 때 뵀던 분인데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부분 다 이렇게 빠졌는데 그걸 자르지 못하고 묶고 다니시는데 그때 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안 밀 수가 없었어요. 네. 항암도 종류에 따라서 머리가 안 빠지는 항암도 있긴 하지만 탈모가 일어나는 항암을 하면 저는 이제 모든 털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오게티 같은 걸 잡아내자면 주인공인 아담이 항암을 했잖아요. 눈썹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짝 약간 저희 배우로서 우리 조토끼 씨의 연기 열정이 좀 의심됩니다. 아니 이 와중에 배우의 관점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보면 우리나라 배우들 그 김명민 씨 같은 경우는 내 사랑 내 곁에 찍으면서 4개월 만에 20kg 감량해서 그 루게릭병 환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완전 뼈밖에 안 남게 이렇게 감량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최민수 씨 홀리데이에서 그 기억내서 이빨 이렇게 생이빨을 갈아가지고 그 금리를 끼운 거래요. 그 영화 때문에.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그 이문식 배우 2003년도에 SBS 1집의 드라마를 찍으면서 그 노비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생리를 발치를 하셨대요. 와. 근데 진짜 눈썹을 밀면 눈썹은 나는데 눈썹까지 밀었으면 우리 조토끼 씨 제가 인정했을 텐데 살짝 아쉬워요. 미용실에서 머리 밝은 색으로 염색해도 눈썹도 같이 염색해주는데 암환자인데 머리는 없는데 눈썹 숱이 너무 많아. 눈썹이 송승헌급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집중이 안 되더라고. 눈썹까지 밀면 그건 뭉크의 절규가 되지. 그러니까 그건 그래도 그런데 그 예. 남배우의 그 이미지는 그래도 남겨두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이런 모발 부분에서 또 살짝 아쉬운 게 영화 후반부에 아담이 이제 척추 수술을 하고 이제 그 상처를 친구가 이제 연고를 발라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이제 수술하고 얼마 안 되는 거였잖아요. 아니 조토끼 씨 머리가 많이 자라 있어가지고 저게 뭔가 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머리는 저렇게 풍성하게 자랐지? 오게티인가? 라고 좀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그게 영화 거의 후반 부분이어서 근데 어떻게 길었는데 그걸 다시 밀라고는 못했을 것 같아. 제작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 같이 맞물려 갖고 다음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한 번 머리를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출연료는 어떻게 하고 또 이제 너무 복잡하고 두 번 미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막 이럴 것 같고. 그런가요? 그래서 실제는 항암후에는 저렇게 머리 빨리 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앞머리가 제일 이렇게 늦게 자라는데 이제 숱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마다 뭐 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머리빨이 정말 70%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 볼드모트 같잖아. 막 이런 대사가 네. 나와요. 머리 밀면서. 네. 근데 우리 이제 팟캐스트 메인 포스터도 그렇지만 그 뭉크의 절규. 예,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포스터죠. 네, 그러니까 머리하고 눈썹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별 구분도 잘 안 가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눈썹까지는 밀지 않았지 않을까. 그 배우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네네. 아담이 이제 항암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항암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 이제 장면에 담기는데 소파에 앉아서 3명의 암 환자가 항암제를 맞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유쾌한 암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렌과 버넷이죠. 이 같은 질병의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이 초월, 국경 초월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60대, 70대
또 이제 친구들도 생겼고요. 또 외국인 친구들도 생겼고. 아, 외국인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 장면에서 특이하게도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이 통증 억제, 네. 예, 때문에 마리화나가 들어간 쿠키를 먹어요. 네. 이 쿠키는요, 그 앨런이라고 림프종 3기의 그 항암 선배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 쿠키를 권하는데 이 쿠키를 먹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 항암 주사 다 맞고 어질어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막 웃으면서 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그때 음악이 쫙 깔립니다. 그 음악을 딱 듣는 순간 그 잠깐 마리아나를 먹고 저 시간만큼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특이하게 미국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집에서 처방 받아서 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집안 풍경이 나왔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했으면 집안에 그냥 마리화나 그 연기로 뿌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를 봤을 때 고통이 심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거 피면 어떤 느낌일까? 나는 또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네. 미국에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가 있대요. 그래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제 파는 판매점이 있는데,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신분증과 처방전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오락적 판매라고 해서 그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쿠키나 브라우니 이런 과자류나 또 병 안에 들어있는 음료는 가능하대요. 마리화나를 들어간 거. 네, 가능한데 그 얼마 전에 그 코카콜라에서 그 네. 마리화나가 들어간 그 성분의 음료가 이제 개발 중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헉, 코카콜라가 마리화나가 들어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했고 근데 쿠키는 가능한데 사탕이나 이 있잖아요. 빠라망 롤리팝. 네. 그다음에 젤리나 이런 것들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안 되고 보통 이제 의료용으로는 이제 담배. 근데 네.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박 PD님도 항암 때 마약성 진통제 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먹으면은 마리아나 쿠키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어질어질하고 막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많이 아플 경우에 그 마약성 진통제 처방해줘서 이제 먹긴 하는데 네. 그 캡슐 안에는 그 몰핀 성분의 이제 마약성 진통제였어요. 네. 그래서 환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통증 억제. 예, 그래서 또 내성이 생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네.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처럼 그렇게 막 기분 좋거나 그렇지 않아서 약간은 궁금했죠, 저도. 네. 네. 네, 그렇게 어렵게 아담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가 잘 듣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방도가 없는 그런 약간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상담실에 가서 상담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거기서 하는 명대사가 되게 심금을 울렸거든요. 사람들은 왜 사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할까요? 너는 죽어가고 있어.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 되게 좀 슬펐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끝나기를 바랬어요. 아픈 거에 질려버렸어요. 라는 대사들이 나와요. 근데 공감가요. 네, 아픈 거에 질려버렸다라는 이런 말이 이 단어가 나온 게 얼마나 아팠으면은 이런 단어가 나올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항암은 정말.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가 암 친구가 네, 생겼잖아요. 네. 암 선배, 암 친구. 같은 항암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았던 어제까지만 해도 즐겁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 밀싹 잔디 주스 같은 것도 네, 마시고 네. 건강 음료 같은 것도 마시고 했던 앨런과 버넷이었는데 스케줄이 거의 보통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항암 주사를 같이 맞았는데 어느 날 버넷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버넷은 왜 안 나왔어? 했더니 심정지로 어저께 사망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까지 참여하면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삶과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이런 심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죠. 암 환자가 되고 나서 그 저희와 같은 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가끔 이제 부고들을 듣게 되잖아요.
더 약간 가슴이 철렁하고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아마 아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녀 관계, 네. 또 모자 관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네. 친한 경우도 있고 친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 아담은 어머니와 다정하진 않는데 그 어머니가 이해가 가는 게 아버지가 치매예요. 처음에는 약간 서먹서먹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의 그 중간 점검 네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툭탁툭탁 하다가 이제 좀 미안했는지 아담이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약간 미안했는지 요즘 한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암 치료 지원 모임에 가는 거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엄마도 보니까 그런 위로가 필요한 거죠. 외국에는 이런 자조 모임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로 영화로 접하긴 하지만 그뭐 우울증, 알코올 중독,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사랑 같이 상담하고 거기서 힘을 좀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마다 자조 모임이 있기는 해요. 아직은 외국처럼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좀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이렇게 보면 그 자조 모임의 그 운영자가 본인도 이제 경험자인 거예요. 네. 암이라면 이제 암 경험자고 제가 만나보면 이런데 나와서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저의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암에 대한 그 생각들의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과의 이제 교류를 통해서 그 가슴으로 이해해주고 또 나와 같은 질병의 이런 환자들 또 의지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계속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체계적인 이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운영이 잘 되어지길 바라고 저희가 또 그런 일을 또 해야죠. 네.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술 전에 암 환자라면 느끼는 그 불안감과 공포가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아담이 아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날까봐 운전을 안 했잖아요. 운전 면허도 없는데 운전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받고 막 중앙차선 넘고 막 이런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친구가 옆에 타가지고 너 왜 이러냐. 그래서 친구를 내쫓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그 수술 전 환자의 내면을 잘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어디 밖에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내 안에서는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이. 근데 물리적으로 소리를 지르면 좀 시원은 할 텐데. 목소리 안 나와. 그쵸. 눈물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소리를 또 아무 데서나 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내 내면 안에서 즉 저렇게 동굴 같은데 괴물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숨을 쉬고는 있는데 물속에 잠겨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약간 답답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계속 가슴에 돌덩이가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이제 그거를 소리를 지르면서 좀 해소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 소리 지를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비계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입 막 이렇게 베개다가 대고 이렇게 네. 하는데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왜 숨겨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노래방 가고 노래방 가셨어요? 네, 노래방 가고 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장독이 있으면은 그 장독에다가 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더 소리가 증폭돼서 막 그렇구나. 이 수술 전 이 폭주 장면이 저는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이거 하나도 그냥 쭉 그냥 이어가는 잔잔하구나, 그냥 평범하구나 이게 넘어가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한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장면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뭔가 전환되고 이렇게 네. 변화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공감됐고 클라이막스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암 환자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이제 항암, 방사선 수술이잖아요. 네. 마지막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저도 그렇지만 마지막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씬이었어요. 네, 전 이 장면에서 그냥 현실과 너무나 같아서 마음이 아주 쿵 네. 내려앉았던 장면인데 수술 후에 꼭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탁 끌어안으면서 just fine. 나 영어 잘했어. 네.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괜찮아질 거야. 뭐 이렇게 느낌 하는데 막 울어요. 울면서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이런 얘기와 저 꼭 깨게 해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이 영화는 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가슴을 울리거든요. 저도 그 가족을 두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심정이 진짜 그 예전에 이제 딱 그 경험이 딱 되살아나면서 되게 심장이 좀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는 영화에서 이제 미리 마취를 해가지고 베드에 눕혀서 싹 들어갔는데 왜 우리나라는 제 발로 자꾸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지 이렇게 침대 타고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컵에 물이 반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혹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암 환자 아담의 투병기를 담담하게 그려내서 더욱 공감이 갔던 영화 50대 50. 과연 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어딘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끌렸던 영화인데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듣고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겪은 일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화 50대 50. 아담의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 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 만나요. 응?